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어 인사말을 공부하겠습니다. 한국말로 인사를 어떻게 하는지 배우도록 하겠는데요. 자, 여기서 인사. 자, 인사라는 거는 만나서 헤어질 때, 만날 때, 헤어질 때 서로 말을 하는 것이죠. 자, 인사말인데요. 자, 한국말은 이응이라고 하고요. 이응. 이거는 이입니다. 이. 니은이라고 하고요. 인. 그래서 이거를 첫 번째를 초성이라고 하고 중성, 종성이라고 해요. 초성이라는 거는 이 이응은 처음에 나오는 말, 중성이라는 건 가운데 나오는 거, 종성이라는 건 받침이라고 하죠. 종성이라고도 하고 이제 다른 말로 받침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 같은 경우는 사는 시옷하고 아밖에 없어요. 시옷이라고 하고 아라고 합니다. 초성이고 중성이죠. 종성이 없어요. 받침이 없어요. 한국말은 초성, 받침이 있을 때가 있고 받침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인사말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을 쓰게 되고요. 자, 먼저 사람들끼리 만났을 때 하는 인사말입니다. 만나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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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는 물음표죠. 이거는 이제 물음표입니다. 뭔가 질문을 하는 거죠. 질문. 물어볼 때 쓰는 거죠. 물어볼 때, 질문할 때 쓰는 말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만날 때. 처음이라는 건 이제 시작이죠. 모르는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쓰는 겁니다. 뵙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면 나도 따라서 안녕하세요 하면 되세요. 자, 그리고 헤어질 때입니다. 만났다가 다 일이 끝나고 갈 때 쓰는 말, 헤어질 때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는 내가 인사를 하고 나가요. 내가 나가요. 그러면 상대방한테, 인사 받는 사람한테 계세요. 계세요라는 건 있으라는 얘기예요. 있으세요. 안녕히 계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게에 갔어요. 식당에 갔어요. 식당에서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고 나와요. 안녕히 계세요. 그러면 식당 사장님은 안녕히 가세요. 가는 사람한테 하는 말이 안녕히 가세요. 있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 가지 않고 있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잘 가. 자, 이 한국말에는 반말과 존댓말과 반말이 있어요. 존댓말, 반말. 존댓말 높임말이라고도 해요. 나이가 많거나 나이가 뭐예요? 나이 1살, 2살, 3살 이런 게 나이죠. 나이가 많아요. 나는 10살인데 20살이에요. 나이가 많아요. 그러면 형이나 누나죠? 오빠죠? 그러면 나이가 많거나 어른에게 하는 말, 처음 또는 만나는 사람들, 처음 보는 사람한테 한국에서는 존댓말을, 반말을 잘 써야 돼요. 가능하면 존댓말을 처음에 쓰는 게 좋습니다. 존댓말을 쓰세요.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는 존댓말을 써야 돼요. 선생님, 가르쳐주는 사람, 부모님, 엄마, 아빠, 형, 오빠, 언니. 오빠는 남자죠. 언니는 여자죠.
예, 누나도 남자 동생이 있고 여자죠. 누나. 이런 나이가 많거나 어른에게 하는 말은 존댓말이에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사장님, 월급 주는 분이죠. 또 직장에서 부장님, 과장님 이런 높은 분들이 있죠. 직장 상사라고 하는데요. 이런 분들한테는 존댓말을 써야 돼요. 교수님 이런 분들한테 존댓말을 써야 돼요. 반말은 친구는 나이가 같거나 친한 사람이죠. 나이가 같거나 또는 나이가 어려요. 동생이에요. 또 회사에서 나보다 밑에 있는 직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반말을 써도 됩니다. 친한 사람한테. 근데 친하지도 않은데 아무나한테 반말을 쓰면 한국에서는 무례한 사람이라고 화를 내요. 존댓말과 반대말을 잘해야 되는데요. 헤어질 때 잘 가. 반말이죠. 잘 가요. 뒤에 요를 붙이면 존댓말이에요. 잘 가요. 근데 잘 가요보다는 안녕히 계세요. 이런 말이 좋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좋아요. 자, 도와줄 때 무거운 걸 들고 가고 있는데 누가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도와줄 때 도와줄까요? 뒤에 이제 물음표죠. 도와줄까요? 자, 돕다라는 것이 동사예요. 자, 한국말에서는 명사라는 게 있고 동사가 있어요. 명사는 뭔가 이름을 나타내는 거죠. 이름. 동사는 뭔가 움직이는 거죠. 뭔가 움직이는 것. 예를 들면 가는 거죠. 가다, 오다, 먹다, 자다 이런 것들이 동작이에요. 동사. 명사는 이름을 나타내는 겁니다. 나, 너, 서울, 한국 이런 것들이 다 명사가 되겠어요. 그래서 도와줄까요? 여기서 이제 도와라는 말이 어떻게 나왔냐면 돕다라는 말이 동사거든요. 돕다라는 건 다른 사람한테 뭔가 도움을 주는 거예요. 힘든 사람을 무거운 걸 들어주거나 또 한국말을 이렇게 가르쳐 주거나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 돕다. 거기서 동사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줄까요? 줄까라는 건 주다죠. 주다. 누구한테 어떤 것을 주는 거예요. 주다. 동사예요. 그러면 돕다랑 주다랑 합쳐지면은 도와주다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뒤에 까가 들어가면 뭔가 물어보는 거예요. 묻는 말이죠. 질문이죠. 까. 물음표랑 같이 있으면 까요 하면은 끝에 요가 들어가면 마지막 끝에 요가 붙으면 뭐라고 그랬죠? 존댓말. 요가 없으면 반말. 도와줄까? 자, 도와줄까? 이렇게 하면 뭐예요? 반말이에요. 도와줄까요? 이렇게 하면 존댓말이에요. 그래서 한국말을 처음 배울 때는 존댓말부터 배우는 게 좋아요. 자, 물음표가 있습니다. 자, 도와줄까? 반말이죠. 그러면 뭐라고 말하냐면 고맙잖아요. 감사합니다. 감사. 감사라는 건 뭔가 고마울 때, 고마울 때 감사합니다. 뒤에 합니다가 붙으면 합니다라는 말 붙으면은 감사한 마음이 있다는 거죠. 감사합니다. 또는 고맙습니다라고도 해요. 고맙다. 습니다. 습니다가 있고 또 읍니다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앞에 한국말에서는 받침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고맙습니다일까요? 고맙읍니다일까요? 고맙습니다가 맞아요. 얘가 맞고 이거 틀려요. 고맙읍니다. 앞에 맙자 해보세요.
맙에 보면 미음, 아, 비읍이 받침이죠. 마지막에 이 맙자에 보면 미음, 아, 비읍이 있어요. 받침이 있어요. 받침이 있으면 습이에요. 받침이 있으면은 뒤에 뭔가 연결해주는 읍이라고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읍은 받침이 없을 때 쓰는데, 여기서는 받침이 있으니까 이렇게 읍니다라고 하면 틀려요. 고마워요. 고마워. 반말이죠. 자, 하다 보면 잘못할 수 있죠. 길을 걸어가다가 발을 밟았어요. 또 가다가 뭔가를 옆에 어떤 사람을 모르고 터치를 했어요. 건드렸어요. 미안하죠. 실수했죠. 그런 걸 실수라고 해요. 잘못했을 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하고요. 또는 조금 부드러운 표현은 죄송해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미안해요. 또는 미안해. 그러면 이제 반말이죠. 근데 이거는 미안해. 미안한데 잘못했는데 미안하다는 말을 부드럽게 해야겠죠. 미안해.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러면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또는 괜찮아. 반말일 때는 친구끼리나 친한 사람이나 그럴 때는 반말도 해도 괜찮죠. 아침에 자고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처음 만나면 안녕히 주무셨어요? 안녕이 뭐라고 그랬죠? 안녕하면 뭔가 좀 잘 지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잘 지냈는지, 어떤 일이 없는지, 안 좋은 일이 없는지,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죠. 안녕히 주무셨어요. 이게 이제 안녕하다거든요. 안녕하다, 안녕하다. 이런 거를 한국말로는 형용사라고 그래요. 형용사. 자, 동사는 어떤 움직임이죠. 가다, 걷다, 먹다, 입다, 뭐 돌다, 이런 거 다 움직임이잖아요. 동사. 근데 형용사는 어떤 모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또는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쁘다, 기뻐요. 즐거워요, 즐겁다. 또 행복하다. 이런 것들은 움직이는 건 아니죠. 근데 뭔가 상태죠. 그런 것들을 나타낼 때는 안녕하다도 뭐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별일 없고 잘 지내고 있다, 이렇게 나타낼 때는 안녕하다 형용사예요. 근데 뒤에 지금 이런 게 파생이라고 하는데요. 안녕히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기가 원형이고 이게 파생이에요. 이 형용사나 동사 끝에 뭔가 다른 말들이 붙어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안녕히 주무셨어요? 자, 주무셨다는 건 자다거든요. 자다. 잠을 자는 거죠. 침대에 누워서 이불을 덮고 자는 거죠. 자다. 근데 자다를 어른한테는, 존댓말로 할 때는, 자, 안녕히 잤어요? 그러면 안 돼요. 안녕히 잤어요? 이거는 반말이에요. 잤어요가 반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른 존댓말이잖아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이렇게 합니다. 안녕히 자다인데 존댓말로는 주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존댓말이에요. 그러면 안녕히 주무셨어요. 자, 주무셨. 자, 이 셔이라는 게 들어가면 우리 현재가 있고, 자,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과거는 지나간 일이에요. 지나간 일, 이미 지나가 버린 일. 현재는 지금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는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가다라는 말이 있죠. 갔다 그러면 뭐예요? 가버린 거예요. 과거예요. 옛날에 갔다는 거죠. 가다 지금이죠. 지금 현재
갈 거다. 갈 거다 그러면 미래를 말해요. 앞으로. 앞으로 할 것이다 이거죠. 그럼 주무셨다 이렇게 갔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쌍시옷이라고 그래요. 자, 얘는 시옷이죠. 시옷. 근데 이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개. 이거를 두 개가 있다고 해서 쌍시옷이라고 그래요. 한국말에서 쌍이라는 건 두 개를 말해요. 두 개. 두 개. 두 개. 시옷이 두 개가 있다. 그래서 쌍시옷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렇게 쌍시옷이 있으면 갔다. 과거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쌍시옷이 있죠. 그러니까 어젯밤에 과거에 잘 주무셨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어요, 요 존댓말이죠. 자, 그러면 또 잘 때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안녕히 주무세요. 밤에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야죠. 그럴 때 인사할 때 엄마한테 아빠한테 또는 어른한테 인사할 때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자요. 이렇게 하면 이거 틀린 말이에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안녕히 주무세요. 자, 한국말에서 이 뭔가 주무시다죠. 주무시다 존댓말이죠. 자다가 원래 자는 동작이에요. 주무시다, 주무세요. 이렇게 하면은 하세요. 뒤에 이제 뭐가 세요가 들어가면 세요, 하세요, 가세요, 오세요, 들으세요. 이런 것들 사세요. 뭔가 세요 그러면 뭔가 하세요, 해주세요. 이렇게 뭔가 권하는 거죠. 권한다 그래요. 안녕히 주무세요. 밥 먹을 때 모여서 밥 먹을 때 잘 먹겠습니다. 누가 밥을 사줄 때가 있죠. 그러니까 밥을 사줄 때 사주는 사람에게 밥을 사줘요. 밥을 사주는 사람은 사장님이 밥을 사줘요. 그러면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잘 먹겠습니다. 여기도 뭐예요? 아까 자, 먹겠다, 하겠다. 자, 근데 이게 한국말이 약간 좀 어려울 수 있는 게요. 잘이라는 거는 잘 하겠다는 거죠. 잘 먹겠습니다. 잘이 있고 잘못이 있어요. 잘은 좋게 한다는 얘기고, 잘못이라는 건 별로 이제 안 좋게 한다는 거죠. 그럼 좋게 먹겠다는 거죠. 감사히 먹겠습니다. 또는 이렇게도 얘기해요. 감사히 먹겠습니다. 감사하게 고마운 마음으로 먹겠습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다 먹으면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은 한국어 인사말에 대해서 연습했어요. 정리할까요? 자, 만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요. 헤어질 때는 가는 사람은 있는 사람한테 안녕히 계세요. 가는 사람한테, 있는 사람이 가는 사람한테는 안녕히 가세요. 존댓말과 반말 말씀드렸고요. 도와줄 때는 도와줄까요? 감사합니다. 또는 고맙습니다. 잘못했을 때, 실수했을 때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는 안녕히 주무셨어요? 잠잘 때는 안녕히 주무세요? 밥 먹을 때는 잘 먹겠습니다. 밥을 다 먹으면 잘 먹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